안녕하세요. 뉴스뷔페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먼저 테크 뉴스부터 보시죠. 테크 뷔페 5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맞춤형 칩부터 노벨상 과학자의 이적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의 맞춤형 ASIC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맞춤형 ASIC이 2026년 AI 추론 시장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5% 미만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구글의 자체 칩 TPU는 이미 구글 클라우드 추론의 60% 이상을 처리하고 아마존 트레이니엄과 마이크로소프트 마야는 데이터 센터에서 엔비디아 H백 수만 장을 대체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로게 LPU는 라마 모델에서 1밀리초 지연으로 초당 300 토큰을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메타의 MTIA는 TSMC 5나노 공정으로 2026년 중반까지 자사 추론 작업의 50% 이상을 담당할 전망입니다. 실시간 실행에 쓰이는 추론 칩 수요가 2026년 학습 칩 수요를 추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규모 학습이 일단락되고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면서 범용 GPU보다 특정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ASIC의 비용과 전력 효율이 부각된 것이 배경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수직 통합으로 마진을 지키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빅테크의 자체 칩 내재화가 가속되면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은 2026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대안칩 생태계가 커지면서 클라우드 3사의 인프라 원가는 2026년 하반기부터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빅테크와 칩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뉴스, 이번엔 아마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마존이 그동안 AWS로 빌려주기만 하던 트레이니엄 칩을 외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사업 모델로 H백, B백 같은 GPU 공급 의존을 줄이려는 포석입니다. AI 수요 폭증으로 GPU 공급 병목이 심해지자 아마존은 공급망 통제와 마진 방어를 동시에 노립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종속이라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장악한 가속기 시장의 독점 구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점유율 이동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 뉴스, AI가 팀원처럼 일하기 시작합니다. 엔트로픽이 6월 23일 팀 협업 기능 클로드 태그를 공개했습니다. 문서나 업무 흐름에서 골뱅이 클로드로 AI를 불러쓰는 기능으로 개인 비서를 넘어 조직용 도구로 확장한 겁니다. 서울 사무소 개설과 한국 파트너십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모델 성능 차이가 좁아지면서 경쟁의 축이 워크플로우 통합과 기업 도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협업 도구에 깊이 박힐수록 전환 비용이 커져 락인 효과가 생깁니다. 하반기 엔트로픽과 오픈 AI, 구글의 기업용 AI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기업 고객의 도입 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뉴스, AI가 3년 묵은 과학 난제를 풀었습니다. 오픈 AI는 6월 23일 GPT-5가 한 연구자의 3년 묵은 면역학 난제 해결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아동병원의 희귀 유전 질환 진단 지원, 그리고 자율 AI 화학 연구 사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챗 GPT의 소비자 점유율이 최근 50% 아래로 내려가자 오픈 AI는 과학과 의료 같은 고부가 영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전문가 검증 사례가 쌓이면 모델 신뢰도와 기업 협상력이 함께 올라갑니다. 2026년 오픈 AI의 기업과 헬스케어 매출 기반이 강해집니다. 연구기관과 제약, 의료 업계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뉴스, 노벨상 과학자가 라이벌 회사로 옮겼습니다. 단백질 구조 예측 알파폴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점퍼가 구글 딥마인드를 떠나 라이벌 엔트로픽으로 옮겼습니다. AI 과학 연구를 향한 엔트로픽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영입입니다. 모델 기술이 비슷해지면서 차별화는 컴퓨팅 자원과 핵심 인재로 좁혀졌습니다. 점퍼급 이탈은 엔트로픽의 과학 중심 전략을 분명히 보여주고 인재 확보 경쟁은 채용 비용을 끌어올립니다. 하반기 엔트로픽의 과학, AI 역량이 강해지고 딥마인드는 간판 연구자를 잃는 타격을 입습니다. AI 인재 시장 전반이 들썩입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AI 추론 스타트업 베이스텐이 15억 달러 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고요. 제너럴 인투이션은 20억 달러 가치로 3억 달러 투자를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 오픈 AI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거물급 인사를 잇따라 영입한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모두 미확인이니 참고만 하세요.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무너지면서 반도체 매도가 전 세계로 번졌고 그 충격이 금리와 코스피까지 흔들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소식입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는 1.44% 내린 7,36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2.21% 급락하니만 5,587포인트를 기록했고 다우는 0.09%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AI 거래 과열 우려가 커졌습니다. 분석해보면 AI와 반도체 랠리가 밸류에이션 피로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다우의 상대적 선방과 나스닥의 급락은 고평가 기술주에서 방어주로 자금이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반기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주 비중이 큰 투자자일수록 변동성 부담이 커졌습니다. 미국 증시와 글로벌 투자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매도세의 진앙은 반도체였습니다. 주요 칩 종목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엔비디아는 3.2% 내린 $2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론은 11.4% 폭락한 $1,074, TSMC는 5.2% 하락한 $443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GPU가 동반 하락했고 규제 과열 신호와 외국인 매도가 겹쳤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램메게돈과 AI 붐이 단기 랠리를 만들었지만 차익 실현과 과열 경고가 겹치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마이크론의 두 자릿수 붕괴는 메모리 사이클 특유의 변동성을 다시 보여줍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증시는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리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대형 은행의 경고가 시장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고밸류 기술주는 할인율 상승에 특히 취약합니다. 아시아 매도와 칩 투매가 겹친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정책 경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오르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성장주가 직접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금리 변수는 이번 기술주 매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밸류 성장주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폭락하며 충격이 우리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가 9.99% 폭락하며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규제 과열 신호 이후 칩주를 대량으로 청산했습니다. 한국발 매도가 미국과 대만 반도체로 도미노처럼 전이됐고 코스피의 반도체 쏠림 구조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 청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반도체 집중 구조가 이번 폭락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반도체 쏠림이 코스피 폭락을 증폭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메모리 강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고요. 일부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금리 인상 카드를 열어둘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역시 미확인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서울 핵심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외곽은 압박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한층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누르는 규제 속에서도 강남과 목동 같은 핵심지에서는 고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개포동 현대 1차 전용 49제곱미터가 28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101제곱미터는 32억 5천만 원에 손바뀜됐습니다. 거래량을 억제하는 분위기에도 강남, 목동, 여의도, 성수 같은 핵심지의 고가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거래 빈도는 줄었지만 핵심지의 현금 매수자가 가격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기대가 상방을 더 강화하면서 양극화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지 프리미엄은 이어지고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거래 규제가 강화됐지만 한강 입지 핵심지의 고가 거래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으로 유지되고 토지거래 허가제와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그래도 강남 3구와 송파, 용산 한강 입지의 거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동, 마포, 양천의 한강벨트와 학군지도 2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도 규제는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진입장벽이지만 현금 매수 중심의 고가 시장에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중저가와 프리미엄 시장이 따로 노는 디커플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담은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시장 간 디커플링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으면서 보유 부담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의 2026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유 부담을 키워 매물을 유도하려는 의도입니다. 망이 금지는 현금 흐름을 직접 제약하기 때문에 취득 단계의 한도 규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다만 핵심지 보유자는 매각보다 버티기를 택하면서 중저가와 외곽 단지에 재고 압력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은 커지고 중저가와 외곽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압력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20억대 거래가 강남 3구를 넘어 한강벨트와 학군 수요지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20억대 거래가 강남 3구를 지나며 성동, 마포, 양천 같은 한강벨트와 학군 수요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압구정과 대치, 잠실, 용산은 대체재가 부족하고 재고도 희소합니다. 핵심지 매수자는 금리나 한도보다 입지와 희소성을 우선합니다. 핵심지 가격을 떠받치는 힘은 공급과 입지의 희소성에 있습니다. 규제가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기존 핵심지의 희소성을 오히려 키우는 규제의 역설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핵심지의 하방 경직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에 핵심지 과열을 겨냥한 추가 규제나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돌고요.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질 거란 기대도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국제 소식입니다. 중동의 핵 협상부터 영국 정치 지형 변화, 유럽을 덮친 폭염, 그리고 캐나다 도심 총격까지 4가지 이슈를 정리합니다. 먼저 중동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고위급 회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국제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고 미국은 협상 기간 동안 이란산 원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영내 갈등을 줄이는 큰 틀에 합의했고 이란은 이번 대화가 레바논의 유혈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 충돌 위기에서 한 발 물러나 검증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찰단 복귀는 신뢰 회복의 신호이고 제재의 일시 해제는 협상의 선의이면서 동시에 국제 육아 안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협상이 이어진다면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고 국제 육아와 증시에도 안정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며 정치 불안정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전 맨체스터 시장인 앤디 번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번햄이 승계할 경우 10년 사이 7번째 총리 교체로 영국의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누적된 경제와 이민 부담 그리고 지지율 하락이 사임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10년에 7명이라는 숫자는 정책의 불연속성과 거버넌스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영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파운드화와 영국 자산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입니다.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여 국민 대다수가 극한 기온에 노출됐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됐고 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가동됐습니다. 유럽 전반의 이상고온이 심해지면서 의료와 에너지 부담이 커지고 농작물 수확과 전력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유럽 여름철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는 늘고 농업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폭염은 전력 수요와 농작물에 부담을 주며 유럽의 여름철 물가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은 캐나다입니다. 몬트리올의 한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괴한이 장총을 들고 몬트리올의 한 호텔에서 총격을 벌여 경관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출동한 경관들의 대응 사격으로 용의자는 사살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벌어진 총격으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무장 사건은 캐나다의 총기와 공공안전 정책 논쟁을 다시 불붙이고 있습니다. 경관 순직으로 일선 대응 인력의 위험과 장비 보강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공공장소 보안과 치안 정책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전 시장 앤디 버넘이 스타머 총리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요. 핵협상 진전을 계기로 이란산 원유 제재가 단계적으로 더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내일도 한상 가득 차려드리겠습니다.